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191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영원한 세계의 친구 코이카멘의 세 번째 이야기는 전북대학교에서 여행하라, 도전하라, 그리고 사랑하라는 주제로 특강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총장님께서 분에 넘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한국국제협력단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서 아실 겁니다. 여기에 국제개발협력센터도 있죠. 그 협력단하고 우리 전북대학교가 협력해서 만든 그런 기관이니까요. 근데 제가 좀 일함도지만은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나라가 아니고 외국에 가가지고 나 국방부 장관이야, 나 전북대학교 총장이야, 그거 별로 자랑이 아닙니다. 응? 나 육군 참모총장이야. 근데 나 국제협력단 직원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못 사는 나라인데, 협력단은 주로 못 사는 나라에서 주로 전쟁 지역, 가난한 나라에서 활동하는데, 그런 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국방부 장관이 있고 국립대학교 총장이 계세요. 근데 협력단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25나라만 있어요. 그래서 국제협력단 직원이라면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25도 안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보고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봉사활동을 별로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월급을 받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냥 돈을 안 받았으면은 그게 봉사인데,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셀러리맨인데 저보고 봉사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협력단 졸업하고 경력 체득하고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 그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전하고도 관계되는 말이고. 이게 어떻게 넘어가죠? 하나씩 넘기려면 어디 이거예요? 이거 아래도 지금. 이거. 잠깐만요. 전원이 네. 네. 근데 전북대학교가 어떻게 짠지, 그 2시간, 3시간 해야 돼. 지금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60분을 절대 넘기지 말라. 8시 10분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실은 이 하나하나가 이 책 한 권만 가지고 설명해도 몇 시간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이 바쁩니다. 신호들이라는 전라북도. 제가 이 책 쓸 때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여행 10은 세 번째인데, 신호노래하는 세계여행. 제가 104개국을 여행을 했어요. 그러고 쓴 책인데, 그 다음에 신호노래하는 우리 산하. 이건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간 산을 세보니까 100대 명산은 다 같더라고요. 그래서 100대 명산, 또 10대 강에 대해서 쓴 거고. 근데 신호노래하는 전라북도는 최근에 나왔어요. 이거 쓸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고향에 대해서 쓰라고도 해서 한번 썼는데, 아무리 전라북도 산을 가고 해도 책 한 권이 안 나와요. 책 한 권 넣으려면 100페이지는 넘어야 되는데 50페이지, 60페이지 아무리 써도 안 나와.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다니다가 여기는 전라북도의 역사, 또 맛, 특산품 그런 거 쓰니까 겨우 100안 몇십 페이지 돼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는 제 강의 하면은 반드시 2권은 학생들 잘 듣는 사람한테 드리는데, 여기 누군가 들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신혼이라는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한 권 더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대답하시는 분들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이거 오기 전에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모범생을 너무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으로, 그러잖아요. 도전을 하는 놈인데, 도전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겁없이 다그치게 달라드는 게, 그게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의 성취나 기록정신 따위에 나선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도전인데, 저는 대학생활을 도전하라, 여행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왜 공부는 언제 하냐? 공부는 언제 하냐?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도전하라에 공부도 다 들어있습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옳은 일에, 깡패처럼 나쁜 일이 아니고, 돈 뺏는 일이 아니고, 옳은 일에, 그게 자그마한 일이라도 옳은 일이라면 몸을 던져서 하는 것이 저는 도전이라 생각해요. 꼭 극지를 가고, 탐험을 하고, 그것이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공부를 하고, 공부도 도전이에요. 옳은 일에 몸을 던져서 다그치게, 젊은이답게, 한번 붙어보는 것. 이것이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도전 속에 여행도 들어가고, 사실은 도전 속에 사랑도 들어가요. 옳은 일에 사랑하는 것이 또 도전이에요. 이제 좀 세분해서 도전, 여행, 사랑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모험. 사실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냥 모범생만 좋아했지 모험생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세월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어요. 둘만 낳아. 저는 형제가 사남 6녀예요. 저희 집이. 사남 7녀예요. 저는 중고등학교까지 하면은. 그래가지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학교 다닐 때 그때 보니까 둘도 많다. 딸아들 그럴 말고 하나만 낳자.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낳는 것이 애국이잖아요. 세월이 보내서. 우리도 할 때는 모험하면 혼났어요. 이게 모범생이 돼야지 왜 모범생이 되느냐. 이렇게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세대는 우리 세대와 확실히 달라요. 위험을 못 쓰고 어떤 일을 하는 거. 옛날에는 밥 먹고 뛰면은 밥 꺼진 게 뛰지 말라고 했어요. 저랬을 때는. 밥 꺼진 게 뛰지 말아라.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대학생에 다 이렇게 도전하면 아들도 토인비가 생각나고 도전과 운전. 토인비 선생님께서 1930년대에 하다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역사에 골몰하게 됐는데 이 역사 27개의 문명권을 그 사람이 한 25년간에 걸쳐서 연구하면서 역사는 문명은 도전과 응전이다. 어떠한 자연적인 시련이나 사람들 관계에서의 이런 갈등에서의 큰 전쟁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것이 도전인데 어떻게 그것을 대처했는가. 대처를 잘하면 그 문명이 크게 성장하고 대처를 못하면 몰락하게 된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로 생병사잖아요. 태어나서 노라는 것이 늙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성장하고 그래서 병이 드는 건 나쁜 거죠. 병이 들어서 죽고 하듯이 이 문명이 이제 발생이 되면은 그것이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응전을 잘해가지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안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쇠퇴 과정을 거쳐서 소멸하고 인간의 여러 황하 문명 모든 문명을 26개의 세계적인 문명사를 쭉 봐가지고 도전을 했을 때 타인이 우리한테 재해를 줬을 때 어떻게 응전을 했는가 그것이 인간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토인비 선생은 1899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1975년에 서거하셨는데 그분은 이 인류가 지금 70억이잖아요.
다 소중하지만은 다 소중한 사람들의 운명을 이끈 사람은 소수 집단이다. 그래서 하면 창조적 소수라고 그랬어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이게 이제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그걸 터가지고 이 70억을 아울러서 가느냐. 이것이 인간의 인류의 문명을 결정짓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 됐다면은 뭐 자기 먹고 살고만 걱정하면 안 돼요. 뭔가 뜻을 품고 앞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달려가면은 책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인류 70억을 이끄는 그런 창조적 소수에 속할 수가 있어요. 이 역사 한 연구, 한은 빼고 역사 연구라고도 하는데, 스타디 오브 히스토리. 너무나 방대해가지고 저도 다 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강명구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강명구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강명구. 이분이 지난 4월 21일 9시 15분 KBS 뉴스에 한 3분 나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제일 앞에 거 한번 동영상 한번 들어줘 보세요. 16,000km를 이분이에요. 미 대륙을 횡단한 아시아 최초의 울트라 마라톤 강명구씨 유럽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새로운 도전에 응원 함성이 쏟아집니다. 당시 도전에 시민들의 응원과 함께 흥선한 이균열사 기념사업회 그리고 통일단체들은 힘을 보탰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뛰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도 같이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이랑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중국 강남자는 이 북한에서 나오면 자체가 해야 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이균열사 기념관을 출발해 1년 2개월 동안의 긴 여정입니다. 하루에 40km씩 그가 거치는 나라만도 동서유럽은 물론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 등 16개 국에 달합니다. 마지막 일정은 평양과 해주를 거쳐 내년 10월 중순 서울로 들어온다는 계획입니다. 그의 도전 앞에는 사막과 모래폭풍 그리고 혹독한 추위가 기다립니다. 6.25 때 두고온 고향 땅을 반가우겠다는 그의 신념이 모든 어려움을 떨쳐냈습니다. 16,000km를 달려서 그래도 그분을 만나러 오겠냐? 그렇게 해서 상담하다가 그 문이 평양의 문입니다. 평양. 그는 긴 마라톤 여행을 위해 2명 유모차를 개발하는 선수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식량, 텐트, 옷가지를 싣고 지구인 태양열 전기판을 다가 스스로 에너지를 조달합니다. 통일을 기원하는 국민과 열렬 팬들이 있기에 그는 성공을 자신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미국 배경이라고 해서 그 배경으로 힘으로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3년 전 5,400km의 미 대륙을 횡단하면서 모하메 사막의 모래 폭풍과 로키 산맥의 만년설을 견뎌낸 당시의 저는 이번 도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험이 올 때 어떻게
성도의 신념과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리포트 문주입니다. 이분이 1957년생 62살인데 작년 9월 1일 날 네덜란드 헤이그를 출발했어요. 아주 하루에 45km씩 달립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 290일째 맞이했는데 지금 중국 진입했어요. 지금 18개국을 지났어요. 저 유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발해가지고 네덜란드,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세르비아, 불가리아, 터키, 그 다음에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지나가지고 좀 중국 2, 3일 전에 진입했어요. 중국은 커가지고 5,000km입니다. 거기 5,000km 달려야 돼요. 그 다음에 북한 450km 달려가지고 또 50km 더 달려서 서울까지 올 거예요. 10월 31일 날. 그분이 내건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통일입니다. 가지고 달리면서 그분은 그걸 주장해요. 저 달리니까 각국에서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저도 가서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이 한반도가 지금 분단됐다. 이건 한국민이 분열돼서가 아니고 2차 대전 종전 처리를 잘못한 것이다. 2차 대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차 대전 종전 처리를 잘못해서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한 피출이 1,000만이 이상 가지고 있다 지금. 이것은 빨리 평화 통일이 돼야 된다. 그런 말들 각 나라에서 인터뷰하고 그렇게 하면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80일째가 지금 맞아가지고 좀 중국인데 내년 10월 30일에 내년 10월 15일에 단동에서 평양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평양을 건너서 또 서울로 올 거예요. 작년 9월 1일 날 출발했는데요. 제가 거기 응원단장이에요. 근데 그때는 평양을 간다니까 평양을 건너서 온다니까 사람들이 돈키호테라고 다 그랬어요. 돈키호테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확신을 해요. 자기는 자기가 내거는 건 다른 거 아니고 평화 통일만을 내걸고 하루에 40km씩 달려서 오가지고 단동에 가가지고 뭐 신청도 안 해요. 그냥 프랭카드 하나 써들고 피켓 써들고 나 한국 사람 강명구인데 지금 평화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하루에 45km씩 400일을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북당국자께서는 제 고향인 서울 가도록 우리 아버지 고향인 평양을 거쳐서 가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을 열어줄 것이다. 왜 안 열어주면은 북한 당국이 평화통일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세계에 각인되기 때문에 열어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지금 달리고 있어요. 지금 오늘 또 지금 중국을 달리고 있어요. 아주 지금 험악한 산악지에 천산산맥, 지금 천산산맥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달리고 있어요. 이분은 원래 스포츠맨이 아니었어요. 58세까지는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는데 명예퇴직을 하고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달리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한국인 세계인 최초로 미국 대륙 5,500km를 아까 봤죠? 유모차에다 생필품을 다 싣고 텐트 치면서 반나로 밥을 해 먹으면서 또 뭐 식당에서 사 먹기도 했어요. 모텔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나 그걸 타지 않고 두 발로 끌면서 세계 최초예요. 미국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뒤에 차가 따라오고 달려서 횡단한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자기 생필품을 싣고 뛴 사람은 이 사람 하나예요. 그것을 2년 전에 끝내고 지금은 작년부터는 지금 달리고 있어요. 아주 10월 31일 날 올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 통일. 그 두 번째 거 한번 들어줘 보세요. 저 옆에 게 저예요, 지금. 예. 그 선수고. 이게 지금 터키 할 때 제가 갔었어요. 터키 할 때. 작년 12월 방학했을 때 제가 갔어요.
거듭한 중국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을 이뤄가는 동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서울시 쪽방인데요. 달리다가 되면 차 한잔 하는 거예요. 내 22일째 받는 날이에요, 지금. 터키에서. 제가 흑해. 오늘 122일째 81.5km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문무용 한국사과 송인혁을 만나갑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유행하는 노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유행하는 노래예요. 유라시아 달리 나타오가는 강명구 달리 아래비가 나가자 손잡고 우리는 친구라 해주에서 비슷한 물 전화 듣고 서울로 거기는 거리야 세계와 합장선다 외래는 하나나 구름을 뒤집고 강마루 알아서 세상나 피는 물이 강명구 달리 거기입니다 도중도 알아보자 너 아까정계나 해주에서 비슷한 물 전화 듣고 서울로 오늘은 소리야 이 유라시아 16,000km 달리는 응원가인데요. 작사는 제가 하고, 여러분들 이 노래 알아?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본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이게 무슨 노래예요? 전라북도가 아주 관계가 있는 노래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노래예요. 예? 전북 도민의 노래예요, 이게. 김동진 선생이 작곡했어요. 김동진 선생이. 올해 김해강 선생이 작사하시고, 김동진 선생이 작곡했는데, 이 작곡은 그 부분 작곡한 거고, 이 노래, 아까 제목이 평화의 길이다예요. 강명구가 달리니 유라시아 길이 옛날에 차고 가던데, 이제 평화의 길이다. 2절은 통일의 길이다. 작사는 제가 했어요. 그 응원가입니다. 이분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명예퇴직하고 마라톤을 하다가 바로 그냥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사람은 많아요. 한 100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친구들이 뒤에 차 타고 오면서 달리기만 하고 바로 여관 가서 자고 오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모든 걸 다 수식을 해결했어요. 밥을 사 먹을 때도 물론 있었지만은 아주 줄고비도 많이 넘기고 125일 동안에. 예. 그러고는 이제 지금은 16,000km를 달려요. 16,000km라는 것은 아까 달리면서 저거 한 말이 전뜻 잘 못 들었을 거예요. 뭐냐면은 16,000km를 달린 것은 인간으로서 처음일 뿐더러 인간으로서 처음이 아니고 생물체에서도 처음이에요. 생물체에서도. 어떤 말이나 어떤 낙타나 어떤 고래나 철새조차도 철새도 많이 가야 7,500km예요. 고래가 많이 달려봤자 7,500km래요. 고래가. 이분은 16,000km를 한 방향으로 날마다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강명훈 선수를 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도 다.
제가 강명수를 대신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정말로 그 도전의 전 사나이로 봐, 강명수 선수. 전혀 60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인류사 최초일 뿐더러 생물체까지도 포함해서 최초.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 거기다 내건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 통일. 처음에는 통일만 했는데 세계를 달리기 때문에 제가 가가지고 세계 평화를 앞에 둬라. 왜 한반도 평화 통일이 필요하냐? 인류사의 최고의 비극인 2차 대전을 잘 종결해가지고 평화 통일을 시켜주면 이게 세계 평화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한국이 평화 통일이 되면은 지금 한국이 국제협력단을 통해가지고 개도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평화 통일되면 군비를 반절만 축소해도 지금 국제협력단을 통해서 개도국을 해둔 국제협력의 일이 10배는 더 할 수가 있어요. 국방비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세계 언론에 각국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을 주장하면서 달리고 있어요. 저는 내심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노벨상을 우리 국민들이 뛰어난데 노벨상 딱 한 명이잖아요. 평화상 한 명 탔는데 누구죠? 누구? 김영삼? 노무현? 누구요? 네, 김대중 대통령만 한 번 탔는데 저는 한국에서 꼭 타야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 몰라. 근데 3명은 꼭 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박노해 선생님. 여러분들 박노해 선생님 아세요? 박노해. 몰라요? 박노해가 누군가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박노해는 시인인데요. 57년생이에요. 그분은 노동자 시인이에요. 노동자 시인. 노해가 뭔 줄 알아요? 노동자 해방이에요. 이분은 자연 발생적인 공산주의자예요. 이분은 고등학교를 야학을 다니면서 공장에서 험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시인이 됐어요. 그분의 시를 읽으면 그냥 노동자들의 그 험한 삶이 그냥 절기로 터져나오는 그런 시를 1982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안당국에서 그 사람을 이제 체포하려고 뭐 도망다니고 10년 만에 잡혔는데 아주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분은 공산주의자였어요. 왜? 북에서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노동자가 너무나 힘드냐.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까지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지금 많이 나아졌죠. 노력 때문에.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라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냐면, 그 공산주의를 핵심적으로 말하면은,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뭐냐면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너무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게 막스 웨버가 그걸 부르짖었는데, 공산주의가 제일 잘 되는 것이 어디겠어요? 어느 집단이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예? 가족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아요. 철저히 공산주의예요, 가족은. 아버지, 능력이 있으니까 일해. 아버지 자기 일에 별로 돈 안 써요. 거기도 안 써요. 가끔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는 것 정도지. 다 가족을 위해서, 일도 하지 않는 아기를 위해서, 늙어 빠진 어머니를 위해서, 돈을 써요. 필요에 따라서 자기를 쓰는 것은 친구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는 정도예요.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다. 이게 공산주의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게 되기만 하면 좋은데 인간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가지고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는 능력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하는데 이게 집단이 되고 국가가 되면 그러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있고 수성자본주의가 있고 이제 그것만 해도 몇 시간이니까 그 정도만 하겠는데 이 아까 박노해 선생은 너무나
노동자들이 박해를 받고 일만 17시간 해도 겨우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만 원이나 받고, 일도 그냥 맞아가면서 17시간을 해도. 그러니까 자민 발생자로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공안당국에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었어요, 사실은. 근데 감형되고 또 박 대통령이 되면서 사면을 시켜줘가지고 1999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오니까 다 국회의원 시켜주려고 진보도 아니고 민주도 아니고 국회의원은 막 비례대표 분은 되잖아요. 1번 준다고 해도 안 가요. 나는 내 영달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내 권한을 팔아가지고 하지 않겠다. 아주 그분 철저히 혼자 활동하고 혼자 공동체 마을을 이끌고 혼자 여행만 해요. 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에 이제 도사가 됐어요. 가지고 가끔 사진 전시하는데 나는 그 사람 사진 하나하나만 보면은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도 나고 감격해요. 그래서 박노해 사진전이 서울 오면 상설을 해요. 저 청와대 뒤에 부림동에서 박노해. 세계에 열악한 곳, 전쟁 있는 곳, 그런 데 가지고 그런 사진을 그런 주제로 찍어요. 그분은 저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 강명구 선생, 예? 인류사 최초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16,000km를 날마다 뛰는 그냥 파김치가 돼요. 제가 몇 달 같이 있어봤는데 방학 때 되면 같이 가요. 항상 당장도 12월 중순부터 2월달까지 있었고 얼마 전에도 한 2주 동안 갔다 왔고 세계 평화를 위해 인류사 최초로 16,000km를 400일을 뛰는 이분도 저는 평화통일, 노벨상 평화상이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겠어요, 그게? 한국사 노벨 평화상을 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제가 세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노벨상 평화상을 한국 사람으로서 아까 또 누구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김구 선생님, 노벨상은 서거운 사람한테는 안 드려요. 자, 이 학생님은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노벨 평화상 탈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건 제가 체크한 건 드리겠어요, 이따가. 박수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도 조금, 내가 되기 전에 제가 조금 좋아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그냥 저는 무척 좋아하게 됐어요. 그럼 타야 돼요. 너무 한국 사람인가? 근데 노벨상, 여러분들, 김영삼 대통령, 전에 대통령이 누구였죠? 김영삼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말해보세요. 누구? 아니에요. 최영은 탈길을 놓쳐버렸어. 김영삼 대통령, 내가 김영삼이라고 했어요? 그건 맞네. 책 드리겠습니다. 내가 문제를 잘못 내서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뒤에 대통령인데, 뒤에 대통령이 누구죠? 김영삼 전에? 나 뒤에가? 김대중이잖아요. 저는 제가 김제 사람이잖아. 김제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까지 가고, 중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다녔고, 이제 대학부터 서울로 갔는데, 제 주위는 전부 다 김대중 팬이잖아요. 김영삼은 똥대간에다 안 좋아하잖아요. 나는 김영삼, 김대중을 똑같이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다 김영삼도 훌륭하고 김대중도 훌륭하면 친구들은 내가 비난하는 대상이 있는데, 근데 김영삼 대통령도 사실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젊었을 때 25살에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42살 때 기스론을 부르지, 40대. 사는다, 국가를 위해서. 그때, 다른 사람 다 42살 때 그러니까 다 웃었어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도 웃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철수 선생도 웃었고, 가지고 40대 기스론이 탄력을 못 받았는데,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설 것은 우리 40대가 나서는다. 42살 때 그랬어. 그러니까 구상유취. 젖비린내 나는 소리다. 막 부르짖으니까 나타난 제 맞장구를 친 것이 김대중 선생이 한 2달 있다가 맞장구를 쳤어요. 맞다. 그때 김대중 선생은 45살 됐어요. 맞다. 40대. 그래서 40대 기스론이 이제
1969년에 40대 기수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걸 부르짖는 사람이 김영삼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달 겨우 맞지 못해가지고 김대중 선생이 맞다 했어요. 한 달 있다가 또 맞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철승 선생님이에요. 40대 기수로 놓으면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인데 그걸 선창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전두환 그 10% 때 단식을 23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명제를 했어요. 그건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예? 지하에 모든 돈이 그걸 허물어서 90%가 다 사라졌어요. 그걸 어떤 대통령도 못했었는데 예, 김영삼한테 했어요. 또 뭐 했느냐? 우리 경복궁 앞에 뭐가 있었지 옛날에? 국무총리실 정부 종합청사가 있었어요. 정부 청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그걸 보고 아주 옛날에 조선 총독부 건물인데 그것이 1992년도까지 있었어요. 그걸 헐어버렸어요. 그 허는 게 말도 많았어요. 그 부끄러운 역사인데 허냐 했는데 안에 속이 통쾌했어요. 김영삼 대통령 근데 김영삼 대통령 실망한 것이 언제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노벨상 권위가 떨어졌다. 그런 사람이다 노벨상을 타다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서 난 그건 아주 잘못된 말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탈면자기 사람인데 또 자기 후배 대통령이 탔으면 속이 안 좋더라도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 노비에 가서 탄 거야. 아주 노벨상 권위가 떨어졌어. 그랬어요. 아주 그런 말인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영삼, 김대중을 너무나 똑같이 존경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 김대중 편이니까. 근데 노벨상 권위가 정말 떨어진 걸 난 언제 봤느냐? 2009년에 봤어요. 노벨상 권위가 너무나 떨어졌어요. 누구를 주었냐면은 누구를 줬어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를 줬어요. 오바마가 되자마자 1년도 안 돼가지고 노벨상 평화상을 줬어요. 잘하라는 의미 정도로 안 들어요. 대통령만 됐지, 대통령 되기 전에도 아주 어린 나이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일도 없고, 그냥 말 하나 잘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무명인사했었는데, 카터가 대통령 나올 때 찬주연설을 한번 했어요. 30몇 살 때. 그때 너무나 명연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딱 오바마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바로 돼버렸죠. 되자마자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노벨 평화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사행할 줄 알았어요. 나는 오바마가. 근데 사행을 하고 받았어요. 그러던 노벨상이 미국 대통령한테 모든 상이가 정말 노벨상 평화 이 권위가 떨어졌다고 난 생각했는데 그 뒤에도 별로 한 일이 없어요. 북핵 그대로 있었고 이란 사태 그대로 있었고 이스라엘 그대로 있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말로 노벨상을 평화상을 탈 만큼 한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그나라 사람들 오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제도를 얼마큼 했는가? 이런 것은 있었는데 또 청렴하게 하고 그런 건 있지만은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했다고 나는 생각하잖아요. 공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사적으로는 좋은 점을 뭐냐면은 그분이 제 책을 아까 말했죠. 시로 노래하는 세계 영이라는 책이 있다고. 그 책이 왼쪽은 한글로 썼고 오른쪽은 영어로 썼어요. 시로 노래하는 세계 여행이에요. 예, 전북대학교에도 제가 10권 기증객이 어디 있을 거예요. 송인엽 치면 나올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그 오른쪽에는 한글로 쓰고 왼쪽으로는 영어로 썼어요. 가지고 미국에서도 한 3,000권 팔렸는데 그 시론이라는 세계 여행이니까 제 104개국에 대한 풍광, 역사, 사랑 이런 걸 주로 썼어요. 근데 미국은 제가 걷다가 정책적인 조언까지 썼어요. 이렇게 좀 해라. 네가 세계 초강답게 이렇게 해라.
이 제목이 세계 최강 미국이요 하고 제가 시를 썼는데 이쪽을 한글로 쓰고 이쪽을 영어로 쓰고. 근데 오바마가 읽었는지 제 편한 대로 그걸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 세계 최강 미국, 정말 최강이 되려면 이렇게 쿠바하고 너트 이렇게 하고 어리고 했더니 그렇게 하고 그대로 했어요. 한번 보세요. 전북대학교에도 있을 거예요. 한 10개 중에 했으니까. 이 여행이라는 것은 일할 목적으로 타지를 다니는 것이 여행이잖아요. 트래블, 트립, 저니, 투어. 여러분들 들어도 좀 하죠? 보이야지. 투리즘. 그래서 흔히들 독서는 앉아서는 여행이고, 여행, 서서는 직접 경험. 독서인데, 여행에서는 왜 여행을 하는가? 우리가 길에서 풍경, 사람을 만나고, 또 거기서 넘어서 역사와 문화를 만나고, 필경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행을 하라고 합니다. 인생 자체가 여행이고, 인생이라는 것이 자신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과정.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여행을 할 때 그냥 가가지고 좋다. 그것만 해도 좋아요. 가가지고 보고 좋네. 그런데 가기 전에 미리 요새 인터넷 다 있잖아요. 모든 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가면은 본만큼이야 본 이상으로 보고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아는 만큼 이상으로 꼭 가기 전에 특히 해외여행을 국내는 대충 알아요. 경주는 어떻다 그러니까 안 가도 공부를 안 봐도 생각하게 되고 저는데 해외를 갈 때는 반드시 인터넷 뒤져가지고 뭐 오래 볼 것도 없어요. 한 서너 시간 보면은 많이 벌써 자기 가는 지역 보고 가면은 놓치는 것을 안 놓치고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 보는 조망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고 가면은 무엇을 봐야겠다는 생각도 떠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보다 서너 시간 많이 봤자 대여 시간만 보면은 그 여행이 여러분들 비용 이상의 효과가 있으니까 꼭 공부를 하고 갈수록 이렇게 저는 권합니다. 그리고 여행지 가가지고는 다 그 여행지를 다 존중해야 돼요. 거기 사람, 풍경, 역사, 문화, 풍습 그때 다 다르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에서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갈 때마다 저는 느껴지는데 우리보다 못 산다고 뭐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애정을 갖고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또 못 산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인생의 가치가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잘 살면 좀 편리할 따름이지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할 때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마친 후에 기록으로 뭐 많이 안 남겨도 좋아요. 생각나는 대로 뭘 봤다 또 느낀 거 있으면 느낀 거 없으면 느낀 건 안 적어도 괜찮아요. 하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은 제가 책을 원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책을 한 10권 쓰는데요. 그게 얼마 전, 한 7년, 10년 전부터만 쓴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더 먼저, 여러분들 대학생이잖아요. 먼저 그런 게 기록을 남기는 정신을 하면은, 언젠가는, 책으로, 나올 수 있고, 또 기록을 함으로써 더 느끼는 바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꼭 기록으로 남기도록. 저는 그렇게 그리고 돈이 없으면 그냥 없어도 떠나. 여러분 젊잖아요. 가지고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할망정, 시간당을 걸고 하고 또 허울망정, 여러분들
이 돈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떠나도 괜찮아요. 제가 이것을 아마 그 여러분들 홈페이지인가 어디에 다 게재가 됐을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나라마다 하나하나 해도 저는 몇 시간이 걸리는데 보면서 보시고 또 그 아까 시도누라는 세계 시도누라는 하나 이 전북대가 제가 한 10건씩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세계를 104개국을 지금 다녀봤는데 제 결론이 이거예요. 아름다운 세계예요. 아름다운 세계예요. 피지 앞바다에 찬란한 해 떠오른다. 지구촌 오늘의 첫 햇살이다. 눈이 부시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세상, 이 세상 고루 빛을 비치다. 이 피지라는 나라가 180도 영국 본초 자원에서 한 반대쪽이에요. 가지고 이쪽 발은 24일이면 이쪽 발은 25일이에요. 가지고 처음 해가 떠오른 데가 아마 피지예요. 그래서 피지 앞바다에 떠오른 해가 처음 그날의 첫 햇살이에요. 그 햇살이 무슨 햇살이냐? 이상 고로빛을 비치다예요. 그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여기 가운데 사람이 누구죠? 가운데 사람. 자, 학생. 예, 저 가운데 저 신사분이 누구요? 그 머리서 안 보이는가? 가운데 사람이 누군가? 반기문 선생님인데, 반기문 총장님이고, 저 지금 오른쪽 여자. 오른쪽 여자, 여기서 보세요, 오른쪽 여자. 저 가운데는 앵커고, 누구냐면은, 이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예. 이따가 책 받아 넣으세요. 이 사람 아는 사람 없는데, 어느 잡서도 이거 없었어요. 유사에서도 없었고. 반기문 선생님 바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만나볼 뻔 알았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10살 때, 뭐라고 했냐면, 이게 파키스탄 소년인데, 나는 학교 가고 싶다. 나 공부하고 싶다. 남자처럼. 그 말 한마디 했다 해가지고는 탈레반이 와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또 했어요. 그러니까 또 경고했어요. 한 달 있다가 그냥 총을 17발을 쏴버렸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대. 어떻게 살아가지고 영국으로 데려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때 10살 때 17발을 맞았어요. 살아났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나는 공부하고 싶다. 학교 다니고 싶다. 근데 그 탈레반들한테는 그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14살이 되니까 노벨 평화상을 결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줄라다가 나이가 14살도 안 되니까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케네디 인권상을 줬어요. 14살 때. 그 16살이 되니까 2014년인가? 그때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46살 넘으니까. 저기 보면은 태행 때 가지고 저거 보면 만물을 소생시키는 혁명 멋지다. 여러분, 저기 파키스탄 공부하고픈 소녀 말랄라 유사이자프도 빛을 비치다. 제가 쓴 건데, 예. 그렇게 이제 여성 인권 운동, 특히 인권 운동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그 말 가지고는 그렇게 상을 주다 보니까 지금 헌인들도 그런 일을 지금 한 20살 됐어요. 지금 20살 돼가지고, 지금 헌인들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노벨 평화상을 타가지고, 지금 노벨 평화상을 받을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오바마 대통령은 아무리 내 책은 열심히 읽어줘서 고마운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10분뿐이 안 남기 때문에, 이 여행에 관한 것은 한번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고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도전도 안 해도 좋고 모험도 안 해도 좋고 모범도 안 해도 좋은데 반드시 사랑은 해야 돼요.
사랑이 사랑. 제가 쓴 책이 중간에 쓴 책이 청춘 데카메론인데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아까 역사발전과 인류공연을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학교 강단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교재 쓰기 위해서 쓴 책이고 이 책은 저는 이제 대학 교수가 원래 아니고 협력단을 창설하고 거기서 정년퇴직하고 5년 전에 정년퇴직해서 개원대학교에서 가르쳐달라고 너무나 고민들이 많고 우리보다 훨씬 우리 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도 그냥 고민이 많고 처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청춘 데카메론. 데카메론 다 아시잖아요. 데카메론 작가가 누구죠? 학생. 데카메론 작가가 누구요? 보카치오. 이 데카메론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인데 중세 암흑시대가 있었잖아요. 중세 암흑시대를 깨치고 중세 르네상스를 일으킨 책이 두 권이라고 역사학자들 말해요. 첫 번째 책이 단테 신곡이에요. 단테의 신곡. 그리고 그 뒤에 30년에 발간된 게 1360년에 발견됐는데 데카메론이 보카치오가 이탈리아 둘 다 이탈리아 사람이 다 아시죠? 단테의 신곡 그다음에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인류 문명은 중세 암흑시대를 타파하고 중세 르네상스를 일으킨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는 얘들 청춘들이요 고민 많은 청춘들이요 이 책을 읽고 이 사랑을 잘해라. 사랑만 하면은 인생은 풀린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어. 저도 얼마 전에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4월 22일 날 저 선수 같이 뛰다가 그렇지만은 그걸 극복하고 뛰면은 언젠가는 탁 튀어요. 인생이 다 보여요. 기회가 보여요.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모험생 안 해도 괜찮아요. 사랑만 잘하면은 그래서 여기에다 데카메론 100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17가지의 사랑 이야기를 썼어요. 첫 번째가 누구를 썼느냐면은 아담 이브 제목을 사랑의 원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시로 한번 쓰고 그 다음에 한 20페이지씩 17가지 사랑 얘기를 썼는데 다 아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 아담과 이브 사랑을 보니까 교회를 저도 신앙은 별로 없어도 어머니 따라서 많이 다녔는데 아담을 좋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 우리한테 원조를 덮여 쓰여가지고 우리를 일을 하도록 만든 사람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보니까 아담이야말로 사랑덩어리예요. 사랑의 원조예요. 왜? 이브가 준 사과를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브를 탓하지 너 왜 이걸 먹었어? 왜? 이브는 이미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줄 알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준 것을 그냥 먹었어요. 왜? 자기도 같이 죽으려고. 왜? 하나님이 자기가 안 먹으면 자기는 더 칭찬하고 아직도 갈비뼈가 11개나 남았어요. 그래서 더 잘 하나님도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더 이쁜 여자를 만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브가 죽기 때문에 그냥 이브가 저 사과를 그냥 먹었어요.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썼어요. 17가지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사람들한테는 사랑의 DNA가 다 있어요. 왜? 사랑 원조 덩어리는 우리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을 DNA가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잘 개발을 해야 돼요. 사랑을 개발하면 DNA가 있어도 개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찰스 알죠? 찰스 얼마 전에 텔레비 많이 나오거든요. 자기 아들 둘째 아들 결혼하니까 찰스와 다이아나 알죠? 엊그저께 결혼한 것보다도 더 세계가 더 황태자가 결혼하니까 더 화려하고 더 주목을 받았어요. 그때 칼라 TV가 처음으로 됐어요. 1981년에 저 같은 애 결혼했는데 저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그냥 정말로 그냥 그렇게 결혼했는데 그냥 화찰나는 게 황금마차를 타고 세계가 다 칼라 TV로 중계를 하고 이랬는데 그 사람도 아담의 후손이고 나도 후손인데
그 사람도 사랑에 대해 있고 나도 있는데 내가 결혼할 때는 사람들 아무도 내 친구 몇 명뿐이 안 왔는데 그 친구는 그냥 온 세계가 다 봤는데 어떻게 됐어 결말이. 이기적인 사람을 하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세요. 가운데 사람이 누가 부르죠? 왼쪽 사람은 누군 거 알죠? 이제 가운데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에요. 예. 제가 이 사람 마지막 17번째 이야기로 이 사람을 들었는데 사랑의 힘으로 대통령을 만들다. 제가 IT가 지진이 났었잖아요. 지진이 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뭐 나라에서 월급증이 갔지만은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하려면서 이 사람한테 우리 새마을 정신을 전파하고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싱거라고 할까요? 이 경제 고분이라고 할까? 하여튼 거기까지 소장을 넘어가지고 이제 아주 침략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나한테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고 깡패였는데 그리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어떻게 나쁜 사람이냐 들어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잘생겼어요. 생긴 잘생겼잖아요. 말도 소리도 좋고. 근데 깡패였어요. 고등학교 때 또 깡패, 대학교 때 들어가서 대학교 때도 깡패인데 깡패에다가 성폭행도 자주 오제하도 퇴학당했어요. 21살에 퇴학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일이 없으니까 미국으로 밀항을 했어요. IT가 얻는 거 알죠? 카리비해 플로리다 밑에 있잖아요. 밀항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미국 가서도 하는 일이 깡패고 하는 일이 폭행이고 여자가 지나간 여자가 뭐 수십 명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났대요. 거기서 옆에 부인인데 소피아 마르텔리 소피아 대통령이 나한테 한 말이에요. 이 여자를 만났는데 결혼하자고 했어요. 결혼하자고 하니까 이 여자도 남자가 잘생겼으니까 하고는 싶은데 다 알잖아요. 깡패고 그냥 여자가 수십 명이고 그러니까 거절하고 그러니까 10번째가 안 넘어간다고. 그러면 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구애를 켜는데 그럼 내 조건이 하나 있다니까 조건 10개라도 더 주겠다.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이게 남자는 이렇게 그런 말이 있어야 돼. 조건 하나만 더 주면 결혼해야 되겠다는데 나 조건 10개라도 더 주겠다고 그랬어요. 조건 말해보시오. 한 게 말했어요. 마르텔리, 우리 결혼하면은 착하게 삽시다. 조건이 그거예요. 착하게 삽시다. 왜? 이 사람이 하는 짓을 다 이렇게 아니까. 착하게 정말로 착하게 삽시다. 그러니까, 내 10개, 착하게 살 테니까 또 말을 하고. 아니, 그, 대답을 확실하라고. 착하게 사는 게. 그게 약속이에요. 착하게 삽시다. 나를 호화롭게 살 게 아니고, 착하게 삽시다. 이게 자꾸 10가지, 하나만 된다고, 하나만 된다고, 10가지 더 말하는 게, 그러면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러면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아요. 하나 말하는 게 뭡니까? 하니까. 뭐겠어요? 원장님, 두 번째 조건이 뭐겠어요? 또? 원장님, 참 못하겠구만. 원장님, 두 번째는 열심히 삽시다. 나 열심히 하는, 착하게 열심히 삽시다 해요. 그러니까 조건 말하는 게, 조건 없어요. 나 당신, 착하게 삽시다. 그 두 가지 것만 약속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도 못 지르고 그냥 살았지. 아직 거기서 이제 직장을 얻었어요. 처음으로. 뭐냐? 주유소에서 이거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장이 슈퍼마켓에서 캐시어 같은 거, 집 날리는 사람, 그거 됐어요. 그거다가 한 1년 지나니까 남자가 그랬어요. 여자가, 여보, 당신 이제 미국 대학에 다니라고. 나는 공부 체질이 아니에요, 여보. 나 이렇게 해요. 아니, 내가 당신 공부라고. 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 못하고, 1년 다니고 그만 다녔어요. 죽어도 못 다니겠다고. 가지고는, 그럼 여보, 우리 이제 고향에 가서 삽시다 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갔어요. 와가지고는 거기서 당신 목소리 좋으니까 가수가 더라고. 그래서 6개월 가수 공부를 해가지고 취입을 하고 가수가 됐어요. 이분이. 여러분들,
송대관 알죠? 어, 나는 선미는 몰라. 뭐 아까 선미 온다고 빨리 끝내라고 하더라고, 누가? 사인은 알아요. 송대관 알아요? 송대관 시트곡이 뭐죠? 원장님. 아, 유중중 몰라요? 원장님 10대인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제목이 뭐지, 그게? 해뜰 날. 해뜰 날. 근데 이 총대관처럼 이 사람도 해가 떠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노래가 좋고 막가 좋으니까 금방 국민적인 가수가 됐어요. 십몇 년 만에. 그래가지고 잘 사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가지고 지진이 나니까 막 그 나라가 그냥 엉망이 되니까 막 정치인을 욕하고 오니까 이 여자가 말했어요. 여보, 정치인만 욕할 게 아니고 당신이 하면 정치하라고 그랬어요. 우정씨도요? 내가 얼마나 우스운 이 코믹한 그야말로 코믹하고 이 철없이 논 이 가수인데 막 팬티만 입고 막 텔레비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럼 내가 어떻게 돼? 아니 여보 하라고. 아, 나 정치는 못 온다고. 그러니까 아니 여보 당신 하라고 하니까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여보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하세요. 이 정치인들은 뭐 보는 것들이 많고 예 챙겨오는데 여러분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하세요. 그거 하나 줬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네, 그런 정신이니까. 사랑의 힘으로 대통령을 만들다 해요. 이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사랑의 DNA를 다 받았어요. 누구나 받았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것을 받았다고 그냥 엉망을 하면은 돼요. 근데 엉망으로 살다가도 엉망으로 살면 더 좋아요. 엉망으로 살다가도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사랑의 DNA를 잘 키우면은 깡패가 대통령이 되는, 예? 대통령이 안 돼도 사랑만 잡으면 그게 예, 위대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제가 벌써요. 그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동서고금의 사랑 이야기를 지구촌 젊은이 전합니다 하면서 이 멘트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통해서만이 행복한 삶,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동영상 제일 마지막 거 한번 틀어보세요. 동영상. KBS. 제일 마지막. 아니 그거 아니야. 이거. 이게 아까 강명근 선수 4월 20일 KBS 뉴스 나온 거예요. 제가 참여한 거예요. 저때 누구 알겠죠? 각시를 알아보고 관심을 보이는 현지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저 같이 쓰는 거예요. 저 같이. 북한 국경까지 무사하게 건강하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걱정하지만 북한이 문을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는 하나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 강의 이걸로 마치고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 구호제요. 저기가 좀 동네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 미안하지만은 가운데 왜냐하면 이거 다큐를 좀 KBS에서 다큐를 만들고 있는데 다큐에 이 자료를 넘길 거예요. 아마 잘 찍으면은 나올 거예요. 네. 이 가운데로 좀 죄송하지만 가운데로. 그리고 이렇게 제가 거실을 보여줄게요. 세계 평화, 세계 평화, 세계 평화, 평화 통일 3번 하고 강명구 달린이 통일의 길이다. 부둥켜 안아보자 우리는 형제다. 통일된 코리아 160에 앞장선다. 세계는 하나다. 푸른별 우리 지구촌 하고 박수 좀 야 하고 끝내는 거예요. 30, 20분 누구야? 우리 그 실장님. 아주 찍어서 다 이쪽 볼 테니 학생들 같이 나오게. 네. 몇 명은 저기 좀 씁시다. 그래야 이거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앉아서 하고 몇 명만 쓰세요. 그리고 이쪽도 쓰세요. 여기 2명은 와 있었어. 예? 어떻게? 동영 나올 찍어야지. 한번 찍어주고 사진 한번 찍고. 자, 절대가 여러분들 손 합시다. 오른손 들고. 자, 시작은 자 세계 평화 하는 거예요. 시작. 세계 평화, 세계 평화, 세계 평화, 평화 통일, 평화 통일, 평화 통일. 강명구 달린이 통일의 길이다. 부둥켜 안아보자 우리는 형제다. 통일된 코리아 인류 공영 앞장선다. 세계는 하나다. 푸른 별 우리 지구촌. 야. 여러분, 제 강의 마쳤는데요. 저 고맙고 여러분들 정말로 도전하고 여행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길을 와도 언젠가 길이 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동영상 얼마 전에 육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KBS에서 2개는 안 터질 것 같고 더 열심히 한 사람들 아마 이거 다큐 때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 고향에 와가지고 내 후배들 만나는 게 너무나 반갑고 여러분들 건강하고 도전하고 여행하고 사랑하세요. 코이카멘을 시청하는 젊은 여러분, 바르고 유익한 일에 몸을 던져 역사학자 톰비가 말한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 창조적 소수가 지구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는 코이카멘의 4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과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